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면서 강한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 생각하는 종목 두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대화제약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재료가 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중국 쪽에 투자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먹는 항암제를 출시했다. 그래서 그런 호재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은 상한가를 갔었다가 눌렸다가 급등 후에 또 상한가. 그러니까 이 대화제약의 종목의 특징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보시면 상승하고 나서 급등 반등을 굉장히 잘 주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좀 아직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반등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여기도 보시면 급등하고 나서 눌렸다 또 급등, 눌렸다 급등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전의 흐름이 세력들의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이 종목을 어떻게 세력들이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눌린 것도 좀 강하게 눌리긴 했죠. 좀 부담스럽게 눌리긴 했다가 한 번에 롱바디 양봉으로 반등을 주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일단은 너무 세기 때문에 목요일날 갭을 좀 크게 띄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갭을 띄우면 꼭 조정을 또 한번 크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가 첫 타이밍으로 한번 매수하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 종목을 두면 지지와 저항을 그어 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게 지지와 저항을 잘 받아주는 종목이 있고 안 받아주는 종목이 있는데 대화제약은 좀 잘 안 받아주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의 고점을 보면 15,980원이 될 텐데 여기를 일시적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자고 하면 한 14,000원까지도 하락의 여유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선을 밟으려고 내려오면 말이죠.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항상 제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전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한 번만 올랐다 그냥 내려와 버리는 종목인지 이러한 전제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이전의 차트 모양을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재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료가 사실은 이전에도 이 대화제약의 재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좋은 재료가 많이 떴었거든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시장에서 반응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여러분 중국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죠.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나라의 증시가 이 정도로 튀어오를 수 있을까? 이게 어쨌든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저항까지 가버리는 잠깐 이거 이상하죠? 자, 아무튼 간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도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전에 흐름을 봤을 때 좀 꼬리를 자주 달고 이런 폭락이 좀 깊다는 점, 최근에도 좀 조정이 강하게 받고 올라간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은 흔들기를 정말 잘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지선을 이렇게 1차, 2차 그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염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은 태성이라는 종목이에요. 검색을 해봤는데 재료가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만한 재료예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 쪽인데 물론 AI가 지금 대세인 것도 맞기도 하죠. 근데 다른 AI 종목들은 이렇게 못 올랐단 말이죠. 근데 태성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는데 확실히 좀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약간 인위적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가가 뭐 이 정도 흐름은 보통 다른 종목에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흐름까지는. 그 다음에 또 상승 랠리를 간다면 이 정도까지도 이제 좋은 그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 대시세를 가는 차트 유형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일시적으로는 오르지만 뭐 대시세를 만들면서 쭉 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이 나오지 말란 법은 또 없거든요. 그리고 대시세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5일선을 태우면서 깔끔하게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는 얼마 전에 매수를 했다가 이제 5일선이 한 요렇게 됐었는데 이격도가 너무 많이 뛰어서 여기서 중간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제가 음봉 나오면 사겠다고 했는데 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흐름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시세 나오는 차트들은 여기서 움직임이 더 많이 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격도를 많이 띄어서 약간 보합이나 약간의 조정 뭐 이런 부분을 기다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냥 이 정도로 흐름이 끝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엄청난 과열과 엄청난 급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3,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오른 거죠, 사실은. 3만 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는 이제 단기간에 추세에 편입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계속 끌고 가서 뭐 넌 10만 원이 될 때까지 내가 가져가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추세를 받았고 대시세 차트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충분히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물 간 거 같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재료인데 어쨌든 차트가 굉장히 좋고 AI 관련된 섹터나 뭐 흐름도 사실은 유행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가 괜찮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바이오 흐름이 심상치 않긴 해요.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불과 한 6개월 전쯤만 해도 저런 재료가 나오면 급등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대략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3년 넘게 침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3년 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3년이란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여러 기술 개발들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 외에 바이오 종목들도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과가 나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것을 반영을 하냐 그 성과에 맞춰서 급등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건데 급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수급이 사실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조정이 꽤 깊었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추세를 돌려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도 제가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섹터의 수급이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겁먹으면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좀 흐름이 좋아질 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항상 또 말씀드렸는데 너무 잔소리해서 좀 죄송하지만 주식을 계획적으로 할 생각을 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매매는 안 되거든요. 물론 경험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경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옳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면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하나하나 익히고 상황에 따른 판단력을 좀 기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획을 세우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계획이 좀 어긋났을 때 이건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뭔가를 확 잘할 수는 없어요. 특히 주식은 더 그래요. 왜냐면 주식은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심리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내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법도 다스려야 되고 또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시고 적용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만의 자산이 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단기간에 그 경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노후까지 끌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조금 더 느긋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또 시야를 넓혀서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잔소리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